7월 미고용이 급속 냉각돼 침체 우려가 재현되면서 금리 인하는 속도를 낼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유통망 붕괴와 이상기온으로 급등했던 옥수수와 밀, 대두, 설탕, 코코아 등 주요 작물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대선 선거 자금에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3억 1천만 달러,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1억 3,900만 달러나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도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받고 있어 충격과 곤경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이 4.3%로 상승하고 일자리는 11만 4천 개 증가로 급속 냉각됐습니다. 침체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지만 9월 기준금리 인하는 물론 인하를 큰 폭으로 내리거나 횟수를 늘릴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명택 기자입니다. 우려대원 미국의 고용이 7월에 급속 냉각돼 불경기 우려가 되살아나는 대신에 기준금리 인하는 속도를 낼 것으로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7월 실업률은 4.3%로 전달보다 0.2포인트나 올랐다고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4.3%는 2021년 10월 1일에 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1년 전 실업률은 3.5%였는데 매달 상승하기 시작해 올 5월에 4%에 도달하더니 6월에 4.1%, 7월에 4.3%로 매달 악화됐습니다. 더욱이 더 중시되는 일자리 증가는 7월에 11만 4천 개에 그친 것으로 연방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이는 수정된 6월의 17만 9천 개보다 더 둔화된 것이자 경제 분석가들의 예측치 18만 5천 개에도 훨씬 밑돈 겁니다. 아직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더 급속 냉각될 조짐이 있어 미국 경제의 침체, 불경기 우려를 되살리고 있어 주가 폭락으로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7월에 업종별 고용을 보면 생산 분야에서는 건축업이 2만 5천 명을 늘린 반면에 제조업은 1,000명 증원에 그쳤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헬스케어에서 가장 많은 5만 5천 명을 늘렸고 레저 호텔 식당 업종에서 2만 3천 명을 증원했습니다. 수송 저장에서 1만 4천 명, 소셜 지원에서 9천 명, 도매와 소매업에서 각 4천 명씩 늘렸습니다. 반면에 정보업종에서 2만 명이나 감원했고 재정활동 4천 명, 프로페셔널 비즈니스에선 1,000명을 줄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연방 1,000명, 주정부 7,000명, 로컬 정부 9,000명을 합해 17,000명 증가시켰습니다. 7월 일자리가 급속 냉각된 이유 중에 날씨에 따른 부분이 있어 8월에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고용이 냉각되는 징후로 보여왔기 때문에 8월 이후에도 10만 개 아래로 떨어지면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안정되어야 미국민들이 돈을 벌어 쓸 수 있고 미국민 소비 지출이 68%나 차지하고 있어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내수 경제이기 때문에 고용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불경기 우려마저 되살린 7월 고용의 급속 냉각으로 대신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속도를 낼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다봤습니다. 그럴 경우 연준이 예고한 대로 9월 18일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되 한 번에 0.25가 아니라 0.5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내리거나 아니면 0.25포인트씩 9월과 11월, 12월 등 3연속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새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옥수수와 밀, 대두, 설탕, 코코아 등 주요 작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설탕과 대두 가격은 올해 최고치보다 33% 이상, 옥수수는 작년보다 52% 이상 하락했습니다. 코코아 가격도 올해 최고치에 비해 35% 이상 떨어졌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유통망 붕괴와 이상기온으로 오를 대로 올랐던 이들 곡물 가격이 폭락하며 바닥치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를 안혜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유통망 붕괴와 기후변화에서 비롯했던 농산물 가격 급등에서 지금은 풍요의 시대로 돌아섰지만 농산물 업계는 또 다른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설탕 가격은 올해 최고치보다 33% 이상 하락,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옥수수는 2020년 10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 최고치보다 52% 이상 하락했습니다. 대두 가격은 올해 최고치보다 33% 하락했고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올해 초 시장을 들썩였던 코코아조차 깊은 약세장으로 들어서 올해 최고치 대비 35% 이상 하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내전이 격화되고 있지만 흑해를 통해 많은 양의 곡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서부 지역의 농업에 집중하고 새로운 경로를 개척함으로써 이러한 성공을 거두어 옥수수, 밀, 대두 등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USDA에 따르면 기술의 발달로 2024-25 시즌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120만 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생산량은 15억 2천만 개로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밀 시장에서도 동일한 추세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공급량으로 충분한 비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밀 생산량은 수확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1억 3,400만 부셸에서 20억 800만 부셸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파키스탄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근의 서리 피해로 인한 러시아 생산량 감소로 상쇄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설탕 수출 금지 조치를 계속하고 있지만 설탕 시장도 공급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의 공급량은 30만 4천 쇼톤 이상 증가하고 멕시코와 인도 등 다른 나라에서도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코코아 가격이 폭락한 주된 이유는 올해 초 코코아 가격이 급등한 이후 헤지펀드들이 코코아에 대한 강세 베팅을 축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은 진행 중인 미국 대선 캠페인에 영향도 받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선거 공약 중 하나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의 지난 첫 번째 임기에서 중국은 미국의 농업 부문을 대상으로 트럼프 관세에 대응했기 때문에 지난 무역 전쟁은 미국의 농업 부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미국 농산물의 가장 큰 구매자였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다른 국가로 구매를 늘렸고 또한 중국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도 투자했습니다. 옥수수, 대두, 밀, 설탕과 같은 다른 농산물의 하락 추세는 계속돼 미국 대선 이유가 되어야 농산물 하락이 멈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격변의 사건이 벌어졌던 7월 한 달 동안 백악관행 레이스에선 선거자금 쓰나미가 덮쳐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3억 1천만 달러,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1억 3,900만 달러나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에 해리스 후보가 2배 이상 더 모금했지만 현재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은 해리스 3억 7,700만 달러, 트럼프 3억 2,700만 달러로 비슷해 앞으로 선거자금 모금 경쟁도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4 백악관행 레이스에서는 7월에 선거 판도를 180도 바꾸는 격변의 사건들이 공화민주 양당에서 벌어졌습니다. 7월 13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펜실베니아 유세도 중 총격을 받는 암살 시도에서 극적으로 생還해 백악관 문턱까지 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7월 21일 사퇴 압박을 받아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재선 도전 포기를 선언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물론 대선 판도가 뒤집히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후보는 즉각 민주당을 결집시키고 선거 자금도 끌어모아 단 일주일 내지 열흘 만에 대선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7월 21일부터 새로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대선전에 돌입했는데 12월 동안 3억 1천만 달러나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후보 측은 7월 모금 중에서 3분의 2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모금된 것이고 전체에서 94%는 200달러 이하라고 밝혔습니다. 큰손에 의존하기보다는 일반 대중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하고 있어 지지 열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7월에 1억 3,9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7월 모금도 기록적이지만 해리스 후보에 비해선 절반에 그친 것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후 선거 자금이 쇄도해 열세에서 우세로 역전시켰으나 해리스 후보의 등장으로 선거 자금에서 다시 역전당했습니다. 해리스 3억 1천만 달러, 트럼프 1억 3,900만 달러나 모금한 7월의 선거자금 모금 기록은 미 역사상 최고의 모금으로 기록되고 있어 선거자금 쓰나미가 덮친 것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7월 선거자금 모금 실적에선 2대1의 비율로 격차가 벌어졌으나 현재 수중에 갖고 있는 현금은 해리스 후보가 3억 7,700만 달러인데 비해 트럼프 후보는 3억 2,700만 달러로 차이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앞으로도 선거자금 모금에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역대급 선거자금으로 5곳 내지 7곳의 경합지들을 중심으로 캠페인 광고전과 유세전, 가가호호 방문하는 지상전으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을 갖고 있어도 약 절반은 커버를 거부당해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받고 있어 충격과 곤경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 커버를 거부받거나 심지어 애로로 잘못 청구해도 상당수는 잘 알지 못해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선 이제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 문제는 많이 줄어들었으나 보험을 갖고 있어도 여러 가지 사유로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받고 있어 또 다른 충격과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다고 CBS 뉴스가 2일 보도했습니다. 미 전국에서 8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근 절반인 45%나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데도 진료나 치료 후 별도로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받고 충격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보험사로부터 거부당했거나 심지어 보험사 에러로 환자들에게 잘못 청구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도한 의료비를 별도로 청구받았다는 미국인들 가운데 17%는 의사의 권고로 진료나 치료를 받았는데도 후에 보험사들이 커버를 거부하는 바람에 거액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받다 보니 응답자의 60%는 진료나 치료를 늦출 수밖에 없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더욱이 응답자의 40%는 제때 치료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받는 사람들의 근 절반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과도한 의료비 청구가 어떻게 요구됐는지, 어디서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잘 알지 못해 그대로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ACA, 오바마 케어의 시행 이후 건강보험 없는 무보험자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미국민 서민들의 의료비 걱정은 크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ACA 정부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매달 내야 하는 프리미엄, 즉 월보험료는 정부 보조금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본인은 10%에서 15% 정도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보험료보다는 본인 부담금들인 디덕터블, 코페이먼트 등을 통해 거액의 의료비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디덕터블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매년 특정 한도를 설정해 놓고 진료나 치료 시 거액의 디덕터블에 도달할 때까지는 본인이 전액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는 월 200달러로 싼 반면 디덕터블이 5,000달러로 설정돼 있다면 이에 적용되는 진료비나 치료비가 연간 그 액수에 도달할 때까지 매번 청구되는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의사 권고에 따른 검사나 치료인데도 나중에 보험회사들이 의사가 청구하는 부분을 커버하지 않는 것이라며 보험 커버를 기각하고 환자에게 전액을 추가로 물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민들의 절반이나 건강보험을 찾고 있어도 과도한 의료비를 별도로 청구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곧 있을 가을학기 준비에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기꾼들도 분주하다고 합니다. 교과서 쇼핑 사기, 장학금 사기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해 범행에 악용할 뿐만 아니라 사기를 당할 경우 향후 취업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중하순에 시작하는 학교 개학에 학생들은 설레일 수 있지만 범죄자들의 타겟이 될 수 있다고 CBS 뉴스가 전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범죄자들이 달력에 개학 날짜를 표시하고 교육 관련 사기로 학생들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흔한 학교 개학 맞이 사기는 교과서 쇼핑 사기, 장학금 사기, 기술 지원 사기 등이 있습니다. 첫째, 교과서와 노트북과 같은 기술 도구를 포함한 학용품은 비싸기 때문에 교실 필수품에 대한 거래와 할인을 찾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더 저렴한 대안을 찾을 때 할인된 학용품과 교과서를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가짜 매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꾼은 종종 학교의 온라인 매장을 모방하여 로고와 다른 이미지를 복사 붙여넣어 매장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소비자 사업 관행 책임자인 다리우스 킹즐리는
CBS에 교과서가 있다고 말하는 온라인 웹사이트가 많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가짜이고 무엇을 살지 알 수 없으며 최신판이라고 적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오래된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킹즐리는 예를 들어 마켓플레이스나 온라인 매장의 판매자가 벤모와 같은 현금 이체 앱을 통해 결제할 때 사기를 당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둘째, 장학금 사기입니다. 모든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제한이 진짜인 것은 아니며 사이버 범죄자들은 은행, 정부기관 및 기타 대출기관을 모방하여 학생들의 개인 및 재정 정보를 훔치기 위해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틱톡에 실명과 다른 정보가 공개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졌다며 개인정보를 얻으면 그것은 다크웹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유출된 정보로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CBS 뉴스는 경고했습니다. 이는 젊은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신청하거나 아파트를 임대하려고 할 때 신용에 오점이 있는 것을 발견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킹즐리는 직장과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려고 할 때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로 사기꾼이 학교 컴퓨터 기술자를 흉내내는 기술 지원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말하고 학생들에게 팝업창을 클릭해서 개인 기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라고 합니다. 이는 원격 조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JP모건 체이스의 사기 탐지 전문가는 젊은이들은 기술에 정통하지만 디지털 경계가 느슨해 노인들만큼 특정 사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WKTV 뉴스 류정아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